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학과 이상원 교수입니다. 저는 방송학회에서 이제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학회에서도 뭐 이렇게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금 발표는 아마도 이제 미디어하고 관련된 거고 미디어 플랫폼 규제하고 관련된 거긴 한데 이제 관광 쪽이랑 이제 연결을 좀 하자면은 이제 관광 산업하고 미디어 산업이 이제 이종 기술하고 이종 산업 간의 융합 이런 것들이 이제 차세대의 이제 성장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 체계가 대충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뭐 그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용어가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2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앞부분은 이제 미디어 산업에 대한 환경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요즘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이고 이제 뒷부분은 이제 규제 체계에 대한 것입니다. 자,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미디어 산업도 다른 산업과 같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화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아실 테고, 그래서 특히 이제 AI하고 빅데이터 이런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들, 그리고 사용자한테 이제 최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들, 낮은 비용, 그다음에 이종 기술, 이종 산업 간 융합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함께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래 밑에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OTT와 같은 이런 그 예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미디어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의 가장 좋은 예가 이제 OTT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전환을 보시면은 그 OTT 이용률은 계속 증가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에 42.7% 정도밖에 이용률이 안 되는데 작년에 이미 70%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에 전과는 달리 글로벌 사업자가 굉장히 진입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OTT 시장은 그 CAGR을 보면 한 7.6%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9.99% 정도 2017년부터 26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성장을 더 글로벌 평균보다는 좀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OTT가 어떻게 방송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냐에 관한 건데요.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방송 콘텐츠 사업자는 지상파하고 이제 그 CJ ENM 같은 이제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업자를 이제 PP라고 우리가 흔히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료 방송 플랫폼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종합 유선 방송 케이블이죠. 위성 방송 IPTV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가입자를 이제 예를 들어서 유료 방송 플랫폼이 얻거나 그게 아니면은 이 유료 방송 기존의 유료 방송하고 지상파 PP가 어떻게 광고비를 얻는가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OTT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가입자형의 이제 넷플릭스 같은 사업자, 우리는 그걸 SVOD라고 하고, 그다음 유튜브 같은 업체를 이제 AVOD라고 하죠. 광고 관련된 업체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같은 업체는 여기 이제 들어와서 광고비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료 방송과 관련해서 이제 가입자와 관련해서 이제 그 넷플릭스 같은 사업자가 이제 들어와서 티빙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현재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OTT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컨텐츠하고 플랫폼이 이제 결합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예를 들면은 그 컨텐츠를 제작을 하거나 넷플릭스처럼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원래 컨텐츠 사업자였는데 디즈니 플러스처럼 이제 넷플릭스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현재 미디어 산업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시장 점유율이 한 43.3% 정도 되고요. 2028년까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2028년의 시장은 넷플릭스, 아마존, 디즈니 플러스 이렇게 세 업체가 1위 경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트래픽을 봐도 40% 이상 정도 나오고요. 이런 이제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 6개가. 그 다음에 이제 이와 함께
큰 변화는 이제 국내 컨텐츠 제작 시장의 경우 이제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큰 변화, 움직임 이런 게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광고 기반 스트리밍 TV입니다. 그래서 Free Ad Supported Streaming TV라고 하는데 사실 이 광고 기반 스트리밍 텔레비전은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하고 셋탑박스를 이용하는데 사실 실시간 채널 방송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처럼 SVOD가 이미 너무 성장이 많이 된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무료로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이제 원래는 미국에서 2013년에 이 페스티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2022년에 현재 22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 이제 또 광고 시장이 큰 이런 데서 이제 빨리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7년까지 약 129억 달러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데서 이제 이미 우리나라 서비스도 시작했고 삼성전자하고 LG전자는 굉장히 글로벌에 많이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또 환경적인 요소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글로벌 경제 리스크죠. 그래서 이미 있는 러시아 원유 수출 문제,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제 공급을 이미 중단했었고 전쟁 때문에, 그다음에 높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통화 정책 문제 이런 리스크 이런 거는 이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동 정전 요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요인들이 이미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미 IMF에서 2022년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걸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게 낮은 생산률의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것이 우리 미디어 컨텐츠 산업에는 그럼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미 OTT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 수요가 이미 상당히 이제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더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작 비용이 더 상승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요. OTT 하나 이제 만드는데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노동 비용이 이제 상승되겠죠. 그렇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제 광고가 위축되고 방송가가 수익 감소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이제 그 컨텐츠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다 좋지 않다. 지상파, 유료방송, 아까 얘기한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OTT 다 똑같이 이런 것들이 다 부담으로 이제 작용이 되고, 사실 결국은 유료방송하고 OTT가 성장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이제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산업을 봤을 때, 미디어 산업을 봤을 때 위기적인 측면도 있고 현재 좀 가능성 있는 측면도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위기적인 측면은 이제 가입자가 굉장히 이제 증대 되다가 이제 성장이 현재 둔화되고 있고, 지금 영업 성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TV잉 웨이브와. 그래서 이제 TV하고 웨이브는 현재 합병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플랫폼 선순환 생태계의 위기 가능성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방송도 계속해서 IP 텔레비전 위주로 성장을 해왔지만 이제 시장 성장 정체 움직임을 보이겠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이제 유료 방송에서 그 플랫폼 사업자한테 돈을 많이 이제 갖다 줘야만 되는 사업자가 홈쇼핑 사업자인데 올해부터 영업이익이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비는 또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현재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회적인 측면이라면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워낙 보도가 많이 돼서 2023년에 전 세계 넷플릭스 비영어 TV 시리즈 1위가 이제 한국 것이 이제 9편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류 확산의 이제 가능성들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가가 중요한데, 아마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류 콘텐츠 소비가 전에 이제 이용자가 많은 경험을 이미 했었다면은 미래에도 한류 콘텐츠 소비를 더 많이 할 가능성도 현재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좀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비가 물론 단가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쌉니다. 8%나 25%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그렇게 많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제작 수요는 늘어날 거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계속될 거라는
이제 확신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가 더 싸졌을 때는 다른 나라에 가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문제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어쨌거나 한국 콘텐츠의 제작 수요는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약간 규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방송 산업은 왜 규제를 받냐면은 전파의 특성이라든지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라든지 그리고 이미 시장을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그 과점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 책무를 져라 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됐던 건데 향후에 현재 유료 방송 시장도 과점 시장화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사전 규제를 했지만 허가를 받았지만은 이제 경제적 편익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너희가 무조건 공적 책무를 많이 져라 이렇게 말하기가 이제 현재 어려워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해외로 글로벌 콘텐츠를 유통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콘텐츠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콘텐츠 투자를 뭔가 좀 정부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와주면서 콘텐츠 투자를 약간은 늘리는 것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 기술들을 좀 이용해서 이제 조금 더 산업 활성화를 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규제 개선인 거죠. 그래서 이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얘기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좀 테크니컬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 규제 체계 개혁 방향에서 현재 꼭 고려되어야 될 부분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상황이 현재 심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융합적인 이 상황, 특히 OTT가 등장한 이 상황을 어떻게 잘 매니지할 건가 그리고 이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건 또 어떻게 잘 매니지할 건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세 개의 부처로 현재 미디어가 나눠져 있거든요. 미디어 영역은 그래서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그게 현재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현재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논의하는 것이 현재 수평 규제 체계인데. 그 수평 규제 체계를 도입하면서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방송법이 그 공적 영역하고 민간 영역을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방송법은 지상파하고 유료 방송을 이제 규제를 했었는데 사실 지상파하고 유료 방송은 지상파는 약간 공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유료 방송은 약간 민간 사업자가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이 약간 좀 다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구분이 좀 안 돼서 민간 사업자가 있는 영역에서도 강한 규제를 현재 받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규제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민간 사업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은 좀 공적 영역은 좀 사회 문화적 목표 위주, 그다음에 민간 영역은 좀 경제적인 목표 위주 이렇게 추구할 필요가 현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현재 규제 체계는 수직적 규제 체계라고 부르고 이 부분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이제 방송과 통신을 이제 기술별로 이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에 대한 그 전송하고 컨텐츠 영역을 이제 나누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술이 추가되면 여기 법이 하나씩 계속 생겨야 되는 그런 문제를 현재 안고 있습니다. 그게 수직적 규제 체계고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 규제 체계를 논해야 되는데 수평적 규제 체계가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일한 서비스는 동일한 규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제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쉽게 얘기하면 융합 서비스를 규제처에게 이제 편입하기가 좀 좋고 규제 중복, 충돌, 공백 뭐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산업적으로 약간 효율성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 경쟁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평적 규제 체계 이제 대안은 이제 약간 테크니컬하거나 간단하게만 아주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사실 유럽에서 EU에서 처음에 많이 논의됐던 수평적 규제 체계고요. 그래서 컨텐츠하고 전송 규제, 전송 계층을 이렇게 나누고 시청각 서비스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실시간 서비스하고 주문형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OTT는 여기 들어가고요. VOD에 들어가고 실시간 서비스는 시청각 미디어 채널이라고 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ECS라고 해서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기존에 있는 유료 방송 OTT 플랫폼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그 망에 관한 것들은 또 따로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돼서 이제 컨텐츠 계층, 전송 계층 이렇게 이제 나눴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비안하고 시안은 방통이 아니고요. D안은 과기부활입니다. 근데 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지금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누는 겁니다.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왜냐하면 플랫폼이 매우 중요한데 OTT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적 속성하고 플랫폼적 속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플랫폼 경제 시대가 이미 됐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단을 하나 계층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논의가 현재 이미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지상파하고 유료 방송이 기존에 있는 방송법과 같이 이렇게 방송 플랫폼으로 이제 묶여져 있는 이런 안이 이제 현재 수평적 규제 체계 B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안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존의 방송법이 굉장히 강한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경로 의존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공적 영역하고 민간 영역의 이제 구분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C안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것보다는 좀 전향적인 안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그냥 지상파에 이제 한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시청과 미디어 플랫폼에 아까 여기서 유료 방송 여기로 옮겨가서 유료 방송하고 OTT를 같이 묶는 거죠. 그런데 유료 방송 규제를 수준을 완전히 많이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OTT하고 약간 비슷하게 하고, OTT 현재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규제를 들어가는 이제 이런 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D안은 이제 과기정통부 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나온 것과 같이 이제 공적 영역하고 산업 영역을 나눕니다. 그래서 공공 미디어 산업, 그다음 디지털 동영상 미디어 산업으로 나누고, 이 D안도 여기 나온 것처럼 네트워크 계층, 그다음에 플랫폼 계층, 컨텐츠 계층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 계층은 디지털 동영상 미디어 제공 사업이라고 부르고, 컨텐츠 계층은 디지털 동영상 컨텐츠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언뜻 봐서는 앞에 나온 C안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각각의 이제 규제에서는 사실 상당히 규제가 약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현재 논의가 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 어디선가에서 여기서 이제 뭔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얻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규제 개혁이 돼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공적 영역하고 민간 영역에 대한 구분을 일단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적 영역은 공공 서비스 미디어법을 제정을 해서 이쪽은 특히 이제 공영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민간 영역에 이제 수평 규제 체계를 먼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개 계층으로 이제 나누지만, 중요한 것은 민간 영역은 기존에 있는 방송 미디어 규제보다는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이제 수평 규제 체계를 이룰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수평 규제 체계가 사회적인 합의가 좀 있게 된다면은 수평적 규제 체계를 먼저 민간 영역에 1차적으로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유료 방송에 적용되는 진입 규제, 유료 방송은 허가였어요. 지금까지 허가고, 그다음에 이제 OTT는 신고거든요. 신고는 신고만 하면은 그냥 바로 OTT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고, 허가는 여러 가지 이제 공적 책임을 많이 졌습니다. 졌는데 약간 완화해서 약간 등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다. 근데 그것도 모두 등록을 안 하고 OTT도 만약에 등록이 된다면은 아주 예를 들어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크다든지 사회적 영향이 굉장히 큰 플랫폼만 등록을 할 수도 있다. 나머지는 그냥 신고로 그냥 놔두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어느 정도 적용할 가능성을 좀 두고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유럽에서 나온 그 EU의 규제안보다는 조금 더 훨씬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금 한국 상황에 맞게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공적 영역도 물론 중요는 한데 이 부분은 공적 영역의 특수성을 좀 고려돼서 현재는 좀 따로 보지만 나중에 수평규제 체계에 다시 도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델이 공적 책임 모델로 가는 것보다는 향후에는 이제 사회적인 책임 모델,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이용자 보호라든지 아니면 뭐 불법적인 어떤 부분 뭐 이런 거 정도만 이제 좀 체크를 하고, 이제 공적 책임보다는 이용자 책임, 쉽게 사회적인 책임이 좀 중요해지는 이제 이런 모델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